안녕하십니까.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손해배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재개발 현금 청산 손해배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 청산자가 된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을 때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. 현금 청산자는 많이 아시겠지만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요. 조합에서 돈을 줄 때까지 있는 거고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고 안 준다 그러면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조합에서 보통은 이제 지토이 거쳐가지고 이제 공탁을 하죠. 그래서 공탁이 됐으면 법적으로는 조합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다 중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조합한테 넘어가고, 그러면은 공탁하고 나서 수용 개시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현금 청산자들은 공탁금을 찾든 안 찾든 남의 집에 살게 되는 거죠, 이제.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왜 내 집에 네가 사냐? 빨리 나가라. 당신이 안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. 하는 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.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를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집에 살면서 안 나가는 거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, 사실은. 맞고 저희 의뢰인들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저 손해배상 해주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, 다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이제 어떤 집을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한다면 그 집에서 집을 사든 아니면 월세로 사든 아니면 전세로 사든 그 집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사는 주거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주거 비용만큼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우리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헌집, 그러니까 재개발 그 구역 내에 있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집에 사는 그 손해배상은 그 집에 대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돈 나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, 다만 이 돈이 아까우시다고 한다면 빨리 이사 가세요라고 안내를 드립니다. 사실 그게 맞죠.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법제상 이제 실손해배상인데 쉽게 말하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준다. 뭐 이겁니다, 이제.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내가 공탁을 다 했고 내 집이 됐는데 당신이 사니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 하게 되면은 남의 집에 사는 데만큼 손해, 실손해.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임대액 상당 손해가 되겠죠, 이제.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, 사실은.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조합들이 뭐를 하냐면 안 나가고 있으면 당신 때문에 철거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,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돈 빌려서 하게 되는데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뭐 보통 사업 규모가 서울만 해도 웬만한 데는 몇 천억, 뭐 조가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제 뭐 이자율 1%, 2% 보통 그렇게는 안 되죠. 뭐 4%, 5%만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몇 억씩, 몇십억씩 나간다.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자가 나가니까 돈을 내놔라. 이렇게 이제 막 몇십억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, 왜냐하면 만약에 다 나가고 나만 살고 있다. 그래서 조합이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. 그러면 뭐 이해 여지가 있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죠. 할 때 뭐 다른 뭐 조합원들도 아직 안 나가고 있고 현금 청산자도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 손해는 뭐 그 이자 상당 손해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나 혼자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나 빼고 다른 집은 다 철거하고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. 뭐 착공만 못할 뿐이지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, 다만 작년 여름경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아니라 조합원이신데 이제 조합에서 제시하는 그 종전 자산 가액이나 권리 가액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끝까지 안 나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관리처분계 무효하게 소송도 제기하고 뭐 이것저것 소송을 제기해서 다 패소하신 모양입니다.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사실관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, 패소해가지고 조합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몇 억 정도를 물어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조합이 이겼어요. 그래서 조합들이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현금 청산자들한테 많이 이제 협박 아닌 협박들을 하죠. 그래서 대부분의 현금 청산자들은 평생 가서 뭐 재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, 결론적으로는 좀 다릅니다. 현금 청산자하고 그 판례는, 그 판례에서 나온 그 손해배상을 하신 분은 조합원이셨고 끝까지 안 나가셨어요. 최후 1인까지 안 나가셨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무효소송 기타 소송 막 제기해서 다 패소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 분이고, 더군다나 그 손해배상액도 판결문을 가만히 보면 그 과실상계라고 하죠, 이제. 그러니까 그 조합이 입은 이자만큼 손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제 그 기여를 했나. 보통 근데 거기 20%가 30%,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책임을 지는 걸로 됐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현금 청산자는 그거 크게 상관은 없고요. 이제 보통 그 안 나가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정도만 하면 되고,
보통 바로 나가면 조합이 이제 명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다음에 바로 나가게 되면 조합들이 안 그런 조합도 있긴 하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면 안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취하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서로 뭐 이제 뭐 주고 받을 것도 없이 뭐 이제 변호사 보수도 뭐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뭐 부담 가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 현금 청산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뭐 공탁금이 이제 공탁된 이후에 안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우리가 물어야 될 손해배상액은 그 집에 대한 뭐 임대료 상당액 정도가 되는 거고, 그나마도 소송 중에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조합들은 취하를 한다. 뭐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 상당만 주면 되는 돈이니까 어차피 나갈 돈 나간다.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요건 뭐 재개발 현금 청산 관련해가지고 안 나가게 되면은 조합이 재건축과 다르게 뭐 공용 수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, 그럼 벌금 한번 내게 되는데 뭐 경찰서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. 이제 그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명도 소송 들어오고 하게 되는데,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돈 받았으면 그 공탁금을 이제 금액을 높이는 거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, 일단 이사 가시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가끔씩 이제 버티면서 이 조합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다고 한다면 리스크가 이런 것들이 다 말씀드리고 그 중에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 요건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